여러분, 백화점 사장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매장의 절반을 비워버립시다. 물건 팔지 말고 그냥 나무 심고 폭포나 만듭시다. 2021년 2월, 더 현대서울이 여의도에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혀를 찼습니다. 저 금싸라기 땅에 매대를 깔아도 모자랄 판에 공원을 만들어? 저건 자살행위다. 매출 포기하겠다는 소리네. 실제로 오픈 초기 경쟁사 임원들은 이곳을 방문하고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픈 33개월 만에 연 매출 1조 원 돌파. 국내 백화점 역사상 최단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치명적인 약점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비판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은 미어 터지는데 실속은 없다. 명품 없는 반쪽짜리 백화점이다 라는 꼬리표가 왜 계속 따라다니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더 현대서울의 미친 성공 전략과 그 이면에 가려진 진짜 성적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소름 돋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여의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영업면적 49%의 도박입니다. 백화점의 절대 공식이 뭡니까? 평당 매출 효율입니다. 손바닥만한 공간이라도 더 쪼개서 넥타이 하나라도 더 팔아야 이득이죠. 그런데 더 현대서울은 전체 면적의 51%만 매장으로 쓰고 나머지 49%를 텅 비워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축구장 2개를 그냥 공터로 놔둔 셈입니다. 5층에 있는 사운드 포레스트를 보세요. 1,000평 규모의 실내 정원인데 천연 잔디를 심고 30그루의 실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 공간에 매대를 깔았으면 연간 2천억 원은 더 벌었을 거다. 하지만 정지선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파는 곳을 만들어라. 당장의 2천억 매출 대신 고객이 머물고 싶은 경험을 선택한 겁니다. 이 미친 도박이 결국 고객의 체류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백화점의 금기를 깨버린 유리창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백화점에 가면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창문과 시계죠. 해가 지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해서 쇼핑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감옥 같은 구조가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현대서울은 천장을 통유리로 뚫어버렸습니다. 1층 등까지 자연채광이 쏟아져 들어오죠. 심지어 12m 높이의 인공폭포 워터폴 가든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쇼핑하다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백화점. 이건 쇼핑하러 와가 아니라 피크닉하러 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쾌적함 때문에 사람들은 물건을 살 생각이 없어도 그냥 놀러 오기 시작했고 온 김에 지갑을 열게 된 거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에루샤 없는 명품관의 반란입니다. 백화점의 급을 나누는 기준, 바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일명 3대 명품의 입점 여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현대 서울에는 이 세 브랜드가 없습니다. 오픈 초기 가장 큰 조롱거리였죠. 에루샤도 없는데 무슨 럭셔리 백화점이냐? 하지만 더 현대는 이 약점을 기가 막히게 비틀어버립니다. 명품? 없으면 어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힙한 브랜드로 채운다. 아르켓, 번개장터, 나이스웨더 같은 MZ세대가 환장하는 브랜드를 백화점 1층 황금구역에 박아버렸습니다. 샤넬 오픈런 대신 한정판 스니커즈를 사려는 MZ들의 오픈런이 시작된 거죠. 명품의 빈자리를 취향으로 채운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슬램덩크 팝업의 전설을 기억하시나요? 2023년 초 더 현대 서울 지하 2층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팝업 스토어가 열렸는데 영화의 날씨에 새벽부터 수천 명이 줄을 섰습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좀비 떼처럼 달려가는 영상이 뉴스에 나올 정도였죠. 하루 매출만 억 단위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줄을 선 사람들의 80%가 백화점의 주고객인 사봉 50 사모님이 아니라 10대에서 30대 남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백화점에 절대 오지 않던 고객층을 멱살 잡고 끌고 온 사건이었죠. 더 현대서울은 2년 동안 무려 300개가 넘는 팝업을 열었습니다. 매일매일 매장이 바뀌는 백화점. 그러니 매일 가도 지루하지 않은 겁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 여의도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혁명입니다. 여의도는 금융가입니다.
점심시간이면 넥타이 부대들이 쏟아져 나오죠. 더 현대서울은 지하 1층 식품관, 테이스티 서울을 국내 최대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웬만한 맛집 편집숍보다 낫다는 평을 들으며 점심시간이면 여의도 직장인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밥만 먹고 갈까요? 커피도 마시고 위층에 가서 옷도 구경합니다. 직장인들의 참새 방앗간 전략으로 평일 낮 매출까지 꽉 잡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한 성공 사례 같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6번째 에피소드, 매출 1조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매출이 별로다 라는 비판.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사실 매출 1조 원은 거래액 기준입니다. 즉, 고객이 결제한 총금액이죠. 하지만 백화점이 진짜 가져가는 돈, 즉 영업이익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현대서울은 파격적인 공간 구성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사운드 포레스트의 나무와 잔디를 관리하는 비용, 12m 폭포의 물을 순환시키는 전기세, 통유리로 들어오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방비, 이 비용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당 효율을 포기한 대가가 재무제표에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찍히는 겁니다. 7번째 에피소드, 힙한 브랜드의 배신입니다. 더 현대서울을 띄운 건 아르켓, This is never that 같은 힙한 브랜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들은 기존 명품 브랜드보다 수수료율이 낮거나 입점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반면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명품은 한 번 팔면 객단가가 수백, 수천만 원이죠. 가방 하나 팔 때 티셔츠 100장을 팔아야 매출이 맞춰집니다. 사람이 미어터져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막상 정산해 보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객단가 싸움에서 전통적인 명품 백화점에 밀린다는 지적은 여기서 나옵니다. 8번째 에피소드, 임대료 대신 콘텐츠료? 라는 딜레마입니다. 팝업 스토어의 성지라고 불리지만 사실 팝업 스토어는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 그리고 짧은 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안정적인 고정 매출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매주 대박이 터지면 좋지만 어떤 팝업은 파리만 날리기도 하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안정적으로 월세를 내는 고정 매장보다 리스크가 큰 운영 방식이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매주 갈아치우는 게 지속 가능하냐는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죠. 9번째 에피소드, 지방러와 외국인의 성지, 하지만입니다. 더 현대, 서울 매출의 절반 이상은 여의도 밖에서 온 원정 쇼핑객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죠. 이건 엄청난 장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충성 고객 확보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네 단골 장사가 아니라 한 번 오고 마는 뜨내기 손님 비중이 높다는 위험 요소입니다. 오픈 효과가 빠지고 트렌드가 바뀌면 이 거품이 순식간에 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에피소드, 루이비통의 입점, 항복인가 전략인가입니다. 결국 더 현대서울도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루이비통 여성 매장을 유치했죠. 에르쉐 없어도 잘 나간다며? 라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 매출 볼륨과 수익성을 위해서는 명품 브랜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힙한 감성만으로는 2조 3조 클럽으로 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현대서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오프라인의 미래는 물건이 아니라 경험과 시간을 점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하지만 둘째, 혁신적인 공간과 트래픽이 곧바로 알짜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좁히기 힘든 간극이 존재합니다. 결국 매출은 별로다 라는 비판은 덩치에 비해 실속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의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현대서울이 감수한 그 비효율 덕분에 우리는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다시 사랑하게 되지 않았나요? 당장의 수익성보다 브랜드의 매력을 택한 그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죽어가던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다시 심폐소생술이 가능했습니다. 과연 더 현대서울은 루이비통 유치를 시작으로 에르메스와 샤넬까지 품에 안으며 수익성까지 잡은 완벽한 백화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힙하지만 실속 없는 빛 좋은 개살구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는 힙한 게 좋다. 아니면 역시 백화점은 명품이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토론이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업의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사이트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